김은이고요. 저는 여기 이제 게임 대구 지점 그 교육부 부원장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바쁜 일정에 이렇게 다들 참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또 날씨도 더운데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타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프로젝트반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대구 지점에서도 처음 일기 프로젝트반을 오픈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모션이랑 이벤트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정말 여기에서 강사님들 추천 그리고 멘토분들 추천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게임 개발이 가능한 정도의 능력치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오신 개발자분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 반을 운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번 저희 일기인 만큼 기존에 진행하는 개월수보다 추가적인 개월수를 더 부여를 해서 최종적인 출시를 좀 목표로 해가지고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현업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도 결국에서는 여기에서 다 같이 이루어지게 된 이제 뭐 지인이나 그리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게 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현업의 지인들이 같이 만들어지는 어떤 구성원에 대한 개념으로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또 좋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또 에셋 지원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특별한 이벤트들이 같이 구성이 좀 많이 되어져 있어서 또 앞쪽으로 와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중간 이벤트들 좀 재미나게 준비한 것들도 있고 뭐 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좀 딥한 얘기들을 하기는 할 거지만 일단 그런 이벤트들도 준비를 잘 지금 구성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되고 저희가 계획으로는 이제 이렇게 기술을 통해서 프로젝트로 게임이 어느 정도 출시가 될 수 있는 정도치까지 개발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뭐 저번 연도에도 지스타에 참가를 했어요. 광주지점이랑 수원지점 같은 경우에는 참가를 해서 실제 그 현업에 이쪽으로 오세요. 현업에 계신 그 대표자분들이 오셔서 테스트도 한 번씩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 업체들이랑 추가적으로 협약을 맺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지스타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목표로 해서 좀 출시를 하는 걸로 대표로 해서 나가서 출시를 하는 걸로 목표를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체 우리 일기를 진행할 총괄 PD분인 전태은 강사님을 모셔서 전체 수업에 대한 설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아르마빈 부죠. 오늘 그 설명회를 담당하게 된 게임 기획 강사 부원장님은 총괄 PD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대략적인 이야기는 그 부원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고 의외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왜 하게 됐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일정, 성과, 그 다음에 세부 내용 형태로 구성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사실 일정과 성과일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멘토님들한테 잘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그 게임 개발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딱 이겁니다. 팀 협업. 지금까지 팀 협업에 대해서 작업을 해본 적은 우리 학원에서는 따로 만들거나 그게 아니라면 다 개인 작업을 기준으로 작업을 했을 거예요. 그죠? 팀 작업 해보신 분? 한 분? 또? 안 되냐? 네. 그래서 팀 작업이 회사를 가게 되면 어차피 팀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죠?
팀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혼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팀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 아무리 그 강사님들이 설명을 아주 잘했다고 해도 경험을 해본 거랑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부분은 많이 달라요. 물론 뭐 짧은 시간에 게임잼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들이 뭐 같이 하는 좀 짧은 프로젝트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제 하나의 커리큘럼으로서 정확하게 게임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지점에서는 많이 했지만 우리 이제 게임 대구 지점에서도 게임 이것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한다. 우리 게임 진행의 목표는 뭐냐면 팀 단위로 구성을 해서 게임 개발의 필수적인 항목들을 우리가 만들어낸다가 핵심 목적이고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로 진행을 해서 스팀이나 아니면 그 구글 플레이에 게임을 업로드 시키는 것까지도 우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총괄 PD로서는 이번에 지금 부원장님이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목표를 삼을 수는 있잖아. 이번에 지스타에 SBS 게임 학원의 이름을 달고 대표 게임으로 출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처음에 이 프로젝트만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이겁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보통 이제 제 제자들은 다 알겠죠? 게임작을 보게 되면 지원 사항과 우대 사항이 있거든요. 특히 신입들을 봤을 때 우대 사항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구가 뭐냐면 딱 두 개 있습니다. 부모님 이거 멈춘 것 같은데? 네, 화면에 멈춘 것 같은데?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 맞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게임 개발의 경험이 있는 자. 사실 게임 개발은 팀 단위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경력자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게임 개발에 있어서 봤을 때 경력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력자에 준하는 본인의 역량을 갖추는 게 플러스가 되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기 동진이랑 저기 윤호 같은 경우는 알죠, 그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 기획자 아니라 기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무거나 눌러도 우대사항에 보면 무경험자라고 뜨죠, 그죠? 한 세 군데만 볼게요. 수상 일정을 보면 자, 보이시죠? 신입인데 서비스 경험이야. 그죠? 신입인데 서비스 경험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지금 그래서 저희 지금 SBS 게임 개발 학원에서 서비스 경험을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반을 운영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좀 말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스팀에 올려갔으면 잘 안 됐을 뿐이지 서비스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반을 진행을 하게 된 거고 경력 누강으로 봐도 여기 보면 팀워를 존중하며 서로 간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게 결국엔 커뮤니케이션에 원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맞춰주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여기 우리 학원에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는 전부 다
취업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꽂혀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아닌가? 피드백 좀 줘.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는 최종 출시를 목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기획자들이 만들어내는 기획서를 새로 만들진 않을 겁니다. 그럼 회사에 저희들이 입사하려고 넣으려고 한 게임 기획서를 토대로 저희들이 게임을 구성을 할 거고, 그럼 결국에는 전체의 한 5%,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정도 수준으로 만들 거예요. 플레이 분량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분량을 잡을 거고, 네. 뭔가 이렇게 완성도 있는 것으로 가려고 해요. 이 두 것은 뭐냐면 그 수원지점에서 이 전에 만들었던 포트폴리오예요. 스팀에 지금 올라가 있을 거고요. 우리도 대구 지점도 만들어야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대구는 이제 첫 경험이고, 그죠? 첫 경험이고, 맨 첫 시작이기 때문에 학원 입장에서는 좀, 성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셋 지원이라든가, 네, 추가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됐다고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얘네들보다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마왕의 용사 대작전. 마왕의 용사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케이. 이런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엄청 막 그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에서 최고의 퀄리티를 뽑아내는 것이 회사에 갈 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죠?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씩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간은 총 4개월이에요. 뭐 이 얘기는 다 그 멘토님한테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총 4개월 동안 우리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선발 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선발을 할 거냐면 기획 프로그램 아트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캐파를 갖고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할 거예요. 기획도 마찬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팀원을 구성을 하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출시를 진행을 할 거고, 거기에 있는 각각의 포지션들, 저는 이제 기획 플러스 개발에 관련된 총괄을 이제 할 거고, 저기 뒤에 계시는 저기 프로그래밍 강사분입니다. 그리고 아트 강사는 나중에 따로 소개를 드릴게요. 다들 뭉쳐가지고 멘토링을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퀄리티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아까 그 마음보다는 잘 나와야 돼요. 그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일정은 모집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일정을 시작해야겠죠, 그죠? 일정은 어떻게 될 거냐면 기획 제안서는 저희 그 기획이 6개월 이상 넘어간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레벨 디자인 문서를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그 레벨 디자인 문서는 미리 오픈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저희 프로젝트만 OT를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OT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레벨 디자인 문서,
그 다음에 게임의 컨셉 문서를 통해서 약 10분 정도 분량으로 브리핑을 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저거 괜찮은데, 저거 내가 회사에 갈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선별해 주십니다. 투표를 한다고 보시면 게 맞겠죠? 나는 두 번째 게 더 괜찮아. 나는 세 번째 거 저거는 완성되게 뽑을 수 있겠어 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 같이 진행을 하는 식으로 갈 겁니다. 참여 가능 인원은 인원 선발구에 6월 10일 날 기간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물론 첫 번째 캐파, 능력이 있다 없다는 사실 본인을 가르쳐 주시는 그 강사님들이 가장 정확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예요. 열정감. 이제 하다가 중간에 빠꾸나면 그래? 큰일 날 줄이요. 나는 여기서 프로젝트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 하기 싫어요 이러면 큰일 나니까. 거기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솔직히 50대 50이 볼 겁니다. 오케이? 네. 자, 세부적으로 내용이 있을 거예요. 5월 29일에 모집을 마감을 할 겁니다. 그 뒤에는 들어오고 싶어도 조금 힘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캐파에 관련된 심사는 여기 두 군데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거나 강사들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멘토가 추천하거나 아니면 부원장님이 따로 추천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모집을 마감을 할 거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봤던 그 열정 하겠다 무결석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최종적으로 5월 31일 날 검사를 할 거고요. 끝낼 거고 그 다음에 6월 3일 날 지금까지 했던 기획서들 이제 일단은 카페에다가 올려서 미리 이제 내용을 알고 갈 거예요. 그 다음에 6월 5일 날 이제 그걸 또 다듬어 가지고 기획자들 특히 각자의 브리핑을 통해서 팀 조직이 결국에는 완성이 되고 6월 10일 날 진행을 할 겁니다. 일정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별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되진 않죠, 그죠? 자, 팀 구성은 저희들의 계획은 기획자 1명, 프로그램 2명, 2D 1명, 3D 1명 해서 총 5에서 6명 정도. 팀은 2개에서 3개 정도 분량으로 작업을 할까 해요. 자, 이거를 지금 몇 명까지 되겠다 말은 못하겠는데, 왜냐면은 저희들이 회사에서 기준은 A, B, C 팀인데, 3팀에 나올 수도 있고, 모집 인원이 많은데, 너 하지 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A팀, B팀, C팀, D팀까지 있는데, 모집 인원이 그렇게 안 되면, 그것도 약간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들은 지금은 A팀, B팀, 두 팀으로 구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모집 인원이 더 많아지면 팀은 하나에서 2개 정도 더 늘릴 생각이에요. 근데 기획자 프로그램만 있고 아트가 없으면 또 진행이 안 될 거고, 그렇죠? 프로그램 아트가 있는데 기획자가 없으면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모집 인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최종 인원은. 그래서 최소 포지션에 맞는 티오를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추가적인 인원으로 합류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이게 스태프하고는 아니고 기획자가 만약에 하는데 한 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획자 한 명을 더 선별해서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프로그래머가 2D 아트가 UI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2D를 한 명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하지만 중요한 건 기준은 인원이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과 아까 전에 그 회사 그 모집에서 봤던 게임샵에서 봤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이제 오픈할 능력이 있는 거를 계속 보는 건데 어쨌거나 퀄리티가 좋든 안 좋든 오픈을 시킬 거예요. 스팀에다가 올리면 무조건 올릴 겁니다. 내 이름 달고 좀 이상하고 올라가면 좀 걸리니까. 그죠? 올리면 올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스펙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지금부터 열심히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 뭐 세부적인 지원 자격은 사실 좀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의 이제 스텝탑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지원 자격은 이제 강사님들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프로그램도 힘들어요. 나 풀어라. 하나, 둘, 셋, 네 명, 다섯 명. 풀면은 아시죠? 유니티 개발을 할 거고, 유니티 개발을 할 거고, 엔진 활용이랑 그거에 관련된 기능 개발을 먼저 진행할 거고, 2D 같은 경우 2D 아트 없음? 2D 아트 오케이. 그럼 나머지 다 3D라고 쓰잖아요. 내가 기획애들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3D 손. 3D는 당연히 3D 리소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능력은 3D 리소스 구성이랑 어세스토어에서 만든 리소스를 튜닝하는 능력으로 많이 진행할 거예요. 굉장히 리소스가 많이 들어갈 거니까. 지원 자격은 해놓고요. 선발 안내가 아까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추천을 받고 심사를 하고 그죠? 부원장이 따로 추천을 하거나 그 다음에 면접을 볼 거고 그죠? 여기에 관련된 날짜는 추후로 공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발표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저기 그래픽 쌤이 계시네. 자, 성과가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학원에서 확실하게 저희들이 하겠다라고 진행을 한 건 아니고 그냥 강사들 독단이었죠. 얘네 뭉쳐서 하나 만들어. 쟤네 뭉쳐서 하나 만들어 하고 해서 두 팀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1기가 아니고 0.5기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오픈을 안 했어. 첫 번째는 황간애라는 이름을 제가 기획한 애가 황땡땡이어서 황간애라고 이름을 지었고, 얘네는 유니티로 만들었고, 저는 개발 기간을 45일 줬어요. 그 이상은 못한다. 45일 동안 만들었고, 공포와 호러를 담당하고 있는 TPS 형태로 만들었어요. 유니티 작업을 했고, 여기 참여 인원은 4명인데 기획하면 프로그램 2명이라고 써있는 건 오타가 아닙니다. 처음에 4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다가 중간쯤 돼서 프로그래머 한 명이 취직이 됐네? 웃어있어. 강제가 어디가가지고 이걸로 해서 일찍 써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기획자 한 명은 저기 회사 얘기해도 되나요? 나오는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 취업을 했고요. 무구 인터랙티브 갔다가 거기 짜증나서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갔어요. 취업을 했고 프로그래머도 지금 이 친구 빼고 한 명 더 취업을 했고요. 그리고 부팀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얘는 김간에 그 기획자 이름이 김땡땡이었고. 이 친구는 플랫폼은 TPS인데 둘 다 TPS죠, 그죠? TPS인데 얘는 언리얼로 작업을 했어요. 똑같이 45일 있고 지금은 이제 면접 보고 다니는 중이고 이 친구는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금 이제 저희들이 알만한 회사들 있죠. 이메일, 크래프톤 이런 쪽으로 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0.5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소비의 성과를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회사 보내는 것이 목표로 그 회사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조금 좋은 게임 회사급으로 올라갈 수 있냐 없냐의 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못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나 취업 못 할 것 같아요. 손 들어봐요. 없잖아.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하면 모르는 회사에 갈 거냐, 누구나 말하면 다 아는 회사에 갈 거냐의 차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누구나 아는, 잘 아는 이름만 되면 게임 회사에 여러분들을 보내는 게 목표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소개 성과는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컴퓨스, 컴퓨스는 다 알죠, 그죠? 뭐 크리스톤이라든가 아니면 이메일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먼저 더 다니더라고요. 만약에 그 0.5기 프로젝트가 없었으면 좀 빡셌던 거죠. 근데 내려가야 돼. 팀 프로젝트는 진행 방식은 팀이 구성이 되면 그 팀 구성에서 나오는 작업으로 우선순위로 할 거예요. 제가 뭐 PDPM을 잡는다고 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각각의 일정별로 미션을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빌드에는 리소스 적용해줘. 다음 빌드에는 리소스 적용한 거 플러스 최적화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내는 빌드를 아주 잘게 쪼갤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게 팀 미션이 되겠죠. 그럼 그 팀 미션을 여러분들이 클리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만나서 아니면 뭐 디스코드를 하든 만나든 작업을 해서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그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작업물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멘토링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최대한 자율성을 높여줄 거예요. 팀 프로젝트가 끝났는데 이건 강사님이 만들으려고 해서 만든 거예요 라고 생각이 들면 안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만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었다는 느낌은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멘토링을 진행을 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피칭을 할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기획안, 왜냐면 우리 기획안 2만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쪼개서 프로토타입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거에 맞춰가지고 기획 스펙을 결정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기획으로 분석이 돼야겠죠. 그죠? 그러면서 팀에서 누군가 한 명은 일정 조율과 그 다음에 PD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보통은 기획자가 합니다. 그죠? 이 내용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기획자들은 한 가지 더 가져가야 될 건 뭐냐면 툴에 대한 이해와 그 엔진에 대한 이해와 엔진 활용 방법이에요. 그거를 충분히 입히게 조율을 들어갈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시스템 로직이나 아니면 기능 구현은 그냥 너무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럼 그냥 못하면 큰일 나.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뒤로는 연출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쉐이더와 최적화 너무너무 당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1인 개발하면서 프로그래머들이 혼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단점이 뭐냐면 그냥 아는 거 짝짓기 해서 만들어요. 그죠? 안 해? 내가 본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 그렇다 보니 회사에서 비슷비슷한 거 나오면 그냥 별로 안 좋아해. 자, 팀 프로젝트에서 프로그래머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트도 그렇고 기획도 그렇고. 근데 그거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기 연출까지 기획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값어치를 가지는 거고. 아트 같은 경우에는 아트는 혼자서 습작 같은 거 많이 하죠. 그죠? 만들기도 하고 2D, 3D 합쳐서 캐릭터도 만들어보고 몬스터도 만들어보고 그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설정이나 컨셉 근본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자가 만들어내는 기획 컨셉과 기획에 관련된 그 설정들, 내용들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만들어내는 작업물이 나올 거예요. 그때부터는 작업물이 아니고 리소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리소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힘든 경험이에요. 그러면서 프로그래머랑 계속 소통을 하겠죠. 이것이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야 되고 이펙트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작업을 할 거며, 그죠? 컬링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최적화를 뽑아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라는 그 일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회사에서 근데 원래 하는 일이야. 그러면 거기에 관련한 히스토리를 마련하면 포자서 엄청 잘 만든 습작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값어치를 가지게 되는 건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작업물, 그러니까 지금 설명에 나오는 이거는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책자로 만들든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행을 할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겠죠. 이게 제일 궁금하겠죠, 그죠?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6월 10일 날 개강을 해서, 그죠? 6월 13일 날 빌드, 모거 빌드를 만들 겁니다. 모거 빌드라고 들어보신 적 별로 없죠? 설명을 다 할 거예요.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만들고, 그 다음에 게임성 빌드 만들고, 그 다음에 리소스 빌드 만들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회사에서 실제로 게임을 개발하면 정확하게 이 빌드 분석을 합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2003년도부터 게임 개발을 시작해서 한 20년 됐어요. 현업에서만. 좀 많이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다 제가 빌드 체크를 다 할 거고, 각각의 빌드별, 특히 이 빌드나 아니면 이 빌드에서 아마 중간 평가 같은 거 한번 하고, 1팀, 2팀, 3팀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원장님 정도 말씀드려서 말씀 것도 없고, 인수대로 열심히 할 거예요.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빌드의 의미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업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업이라는 건 뭐냐면, 게임의 플레이가 들어가기 전에, 게임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이 게임에 어떠한 재미를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큰 회사들이나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모업 빌드를 프로그래머가 만들지 않고 애니메이터가 만듭니다. 이게 연출하는 거죠. 우리 게임에는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총과 칼을 쓰면서 굉장히 날렵한 액션을 한다. 그러니까 핵심 게임의 요소 보시잖아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빌드를 적용을 하는 게 원래 프로토입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버려요. 그 다음에 게임성 빌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만들었던 간단한 연출 빌드를 시스템을 만드는 게 빌드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리소스를 준비하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빌드에 관련된 시스템은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빌드가 궁금해요라고 직접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그 빌드에 대한 설명과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팀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끌고 나갔고 나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기대효과? 라고 말하기는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솔직히 취업이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보다 한 두어 단계 더 높은 회사.
취업하는 게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그 라이브를 한번 해본 경험을 가지는 게 핵심 목표고, 거기에 각성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실무 프로세스를 경험한 경험을 취업 전에 한번 익혀봄으로써 사전 실무 준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가 핵심 가치고, 그걸로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낸다가 핵심 목표가 될 겁니다. 맞죠? 쭉 한번 읽어보시고, 설정하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그죠? 맞잖아요? 그 밑에는 전부 다 본인의 팩터. 프로그래밍이 특히 이거를 굉장히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거고요. 개발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이건 2D니까 2D 넘어가고 3D 네. 한 적이 없어졌어요. 아트는 기획에 맞고 기획에 맞는 포지션에 기획에 맞는 아트 작업물과 현실에 맞는 아트 작업물, 그 중간쯤 어딘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나는 기획에서 나왔는데 프로그램에서 못한다고 싶었잖아요. 기획은 거기에 맞는 또 현실에 맞는 기획으로 쳐내는 작업을 아마 진행을 할 거고, 레벨 디자인에서는 기본적인 연출들은 기획자가 할 겁니다. 프로그래머들은 기본적인 돌아가는 시스템, 그 다음에 시그니처 시스템 구현할 거고, UI를 다 띄울 거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보스 연출, 전투 연출들을 머릿속에 기획자랑 같이 최대한 멋있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특히 보스 택틱이랑 보스 연출, 최소한 보스 2마리가 나와버리면 기획자랑 같이 택틱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구현할 거예요. 쓰리다는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모델을 뽑아줘야 돼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써있는데 그래요. 자, 그 전에 우리 여기 뒤에 계시는 프로그램 리딩을 해주실 프로그램 강사십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아까도 인사드렸죠. 저는 프로그래밍 강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은 지금 그거 중이시죠? 수업 중이시죠? 좋습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고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아무거나 질문 받겠습니다. 모두 상관없어요. 다들 이렇게 질문이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아까 봤죠? 커뮤니케이션은 내가 가면 와야 돼요. 질문. 아무거나 질문해봐요. 네. 기량이 아직 제가 3D 배경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숙련을 좀 유사를 네. 배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거를 해도 참여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지장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람이라는 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닥치면 한다. 그죠? 내가 무엇인가의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인가가 해달라고 요구가 나왔을 때 그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혼자서 몸부림치면서 엄청나게 어떻게든 해내면, 그죠? 본인의 성장 속도를 그거만큼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 없어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못 배울 기능을 여기 좀 해오라고 그런데 네. 그걸 따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그거 하라고 저기 뒤에 프로그램이다 아트 강사님. 그래서 기획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실제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죠?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컨셉만 잡아놓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만 했죠, 그죠? 그죠? 우리 그냥 TPS라고만 만들었지, 이 TPS가 정말로 이게
어느 각도에 어느 식으로 어떻게 액션이 진행되고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 만들어야 돼. 그럼 당연히 프로그램이랑 아트랑 같이 연결돼서 얘기가 나오면 기획하는 친구들 그거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머리 싸낼 겁니다. 거의 기획이 제일 바쁠 거예요. 아마 이 프로젝트에서. 프로그램은 당연하죠. 그 때까지 좀 이상한데 하고 아트가 한마디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죠? 그지? 프로그램 해야 돼요. 왜냐면 내 거가 아니잖아. 우리 거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그 페파의 그 스펙업이 혼자서 한 6개월 하는 거 정도 수준이면 보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야 한 번 더 하자. 땅을 모아서 한 번 더 하자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 퀄리티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해낸다는 마음이 중요한데 혼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대충 가요. 다른 애들이 이 정도 했으니까 나도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한계를 그어버리는데 다른 파트에서 요구하는 게 그것보다 훨씬 높죠. 그러면 해내야죠. 그래서 이 팀 프로젝트 할 때 4개월 동안 그냥 학원 설렁설렁 다니면서 5층 했던 것처럼 학원 설렁설렁 다니면서 그냥 대충 작업하지라고 생각을 할 거면 하지 마. 하지 마. 거의 뭐랄까 거의 회사 다니는 쪽으로 해야 돼요. 또 질문? 응. 수강료가 정해졌나요? 수강료는 따로 멘토님한테 말씀드리죠. 정해졌습니다. 또 근데 기존에 만들었던 포트폴리오는 인원이나 이제 어떤 인원이나 이제 그 개발 기간에 그런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만들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존에 만들었던 것을 수정을 해서 또 만들 필요가 있겠네요. 그치. 그래서 내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던전 하나 만들 거예요. 필드는 못 만들어. 시간이 없어. 인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럼 던전인데 내가 얘기했을 때 던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내가? 플레이의 재미, 레벨의 기미, 다른 상황이잖아. 그죠? 그럼 거기에 특화돼가지고 디테일한 시스템 구조를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기획자는 거의 4개월 동안 잘 생각하지 마. 알바를 안 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알바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알바하고 거의 뭐 잠시간 줄이면서 작업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근데 그거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회사 가는데 있어서 봤을 때 두분 알 거야. 게임잡에서 써 있는 거 봤으면 알 거야. 거기에 그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그 프로젝트가 했다 안 했다가 얼마나 큰 것을 좌우하는지는 그때 내가 본인들한테 뻔하게 느끼게 있어요. 요? 또 질문? 이게 나중에 포트폴리오로 활용됐습니다. 이것은 포트폴리오로 활용을 될 수 있나요?라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다만 시스템도 있고 저 기획도 있고 연출도 있고 사운드도 있고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했고 어떻게 진행이 됐다라는 히스토리만 남겨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 형태입니다. 본인들은 하실 거면 물론 동영상 찍어서 올리겠죠, 그죠? 아니면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스팀에다가 오픈을 할 거고 아니면은 뭐 아까 봤던 것처럼 구글 플레이나 오픈을 할 거고 오픈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이런 작업을 했고 이런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 요런 그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게 친구들 보여요. 또 질문 아무거나 상관없어. 자, 질문이 없으면 또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만 좀 하고 싶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자,
자, 지금까지 기획강사님 이야기 들으셨고, 이제 순간 PD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작업자들. 자, 물론 아트 같은 경우는 아트 강사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프로그래머들. 자, 내가 하나 얘기할게. 자, 영 포트폴리오 사실 다 같을까, 같을까, 다를까? 이런 생각이죠.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프로그래머. 자, 여러분들 게임 만들어 봤는데, 사실 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게임들만 나오지 않았어? 그죠? 자, 그리고 게다가 회사에서, 입사를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를 내잖아요. 자, 냈어요. 자, 여러분 상용 에셋을 써서 다 만들었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보는 사람 있잖아요. 다 거기 있고.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물론 작업자들은 자기 포트폴리오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잘했다는 거. 그거 없이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그게 있다고 했을 때 결국 마지막 피스 한 조각은 뭐냐면은 정말 뭔가 달라 보이는 그 장면이 필요해요. 자, 그 장면을 위해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잘 활용하신다면 아까 얘기하셨던 포트폴리오가 되나요? 네, 됩니다. 당연하죠? 왜? 나의 새로운 프로젝트의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협업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아트랑 프로그래머 기획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개발 파이프라인을 경험했잖아요. 자, 이게 포트폴리오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렸고,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이제 한 번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질문. 자,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식해 주시면 되고, 문의사항이 있는 부분은 이제 담당 멘토분에게 여쭤보도록 하시는데, 지금부터 이제 이 설명회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선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일정 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줄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